2년 전에 우리 당국과 미국 간에 용산에 주한미군 잔류기지를 짓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협상을 다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용산대책 TF 간사 국방위원 김영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성장군 출신이십니다. 참고로. 예. 예. 요거는 이제 일반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네. 그 원래 2년 전에 용산 내에 잔류기지를 짓기로 합의를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2년 전 2020년도에 예. 10만 5천 제곱미터 정도의 잔류기지를 만들고 예. 거기에 모든 용산기지에 있는 시설들을 그리 엮고 용산 기지를 완전히 반납한다. 이런 협의가 있었죠. 용산 안에 미군이 자신들이 꼭 유지하고 싶은 기지가 있고 시설이 네. 있고 예. 그게 아마 뭐 연락망을 종합하는 그런 곳인가 보죠? 예, 거기는 이제 그 용산기지는 원래 3개 사령부가 있었죠. 한미연합사령부, 네. 주한미군사령부, 유엔사령부가 이제 평택으로 내려가면은 네. 서울 사무소가 필요합니다. 서울 사무소. 예, 왜냐하면 서울에서 일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유엔사령부 같은 경우도 예. 한 달에 한 번씩 유엔 16개 참적국 대사들과 같이 유엔 사령관이 회의를 해야 된다든가 유엔사 16개국에서 주요 기빈이 오면은 접견을 서울에서 해야 되는 이런 소요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 사무소가 필요해서 잔류 부지를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거는 뭐 이해갑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제 서울로 처음 네. 손님들이 오니까 그렇죠. 일들도 서울에서 많이 네.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담당할 작은 사무소. 예, 작은 사무소의 어떤 잔류기지, 새로운 기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합의했어요. 예. 그럼 이거는 대선 전에 합의된 거 아닙니까? 대선 전이 아니라 이것은 2년 벌써 전에. 10년 전부터 합의됐던 거예요. 아, 그래요? 예, 2011년도 이명박 정부 때 드래곤 호텔 주변에 그때는 이제 8만 한 4천 그 제곱미터 정도 남기겠다고 했었고 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더 미군이 요구를 했었죠. 그래서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하다 해서 한 15만 7천 평방 제곱미터 정도를 요구를 해서 합의가 됐던 거고 문재인 정부 때는 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용산공원이 제대로 안 된다. 축소하자 해서 10만 5천 제곱미터의 잔류기지를 남기는 걸로 해서 이건 벌써 10년 전부터 추진돼 왔던 사항인데. 그러니까 용산 예. 공원이 된다 하더라도 미군기지 일부는 잔류한다. 네. 예, 서울 사무소 역할로.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10년 전부터 합의가 됐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게 10만 정도의 규모로 예. 합의가 됐어요. 예. 제가 대선 이전이라는 걸 왜 여쭤봤냐면 대선 이전에 이게 이렇게 결정됐었다면 예. 미군 기지를 거기 남겨두기로 했다면 예. 대통령실이 그럼 미군 기지 옆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는 그런 거니까. 것들의 종합적인 검토 없이 졸속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걸로 추정이 되죠. 사실은.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미군 기지가 있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미국이 그 병력을 파견한 데는 59개국이고 예. 중대급 이상 파견한 데는 한 20개국 돼요. 20개국을 제가 전수조사를 다 해보니까 대통령실 담벼과 같이 미군 기지가 있는 데는 담벼를 세고 같이 쓰는 거죠. 예, 네. 어디도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건 우리 역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5천 년 역사를 통해서 왕궁 바로 옆에 그 외국군 기지가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일제 강점기와 같이 주권을 침탈당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가 보안상도 그렇고 국민 정서도 그렇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보안 위험은 없습니까? 보안 위험이 많죠. 외국군 기지가 바로 옆에 있으면은 뭐 물론 한미동맹 공고해서 뭐 미국을 믿을 수 있다 하지만은 사실은 외국군 기지가 있다는 것은 도감청 염려도 있고 거긴 또 치외 법권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영향력이 행사 안 되는 지역이 대통령 담벼과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은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도감청 우리가 이제 네. 동맹이긴 한데 네. 도감청은
그 과거에 스노든 폭로에 따르면 미국이 영국 상대로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안보는 예. 그리고 우리 국민적인 자존심도 또 허락을 할 수가 없는 도감청의 것이고요. 예. 실질적인 위험도 있는 예. 데다가 예. 미군 기지 바로 옆에 대통령 집무실이 담벼락 하나 사이를 두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네, 당연히 안 되는 근데 거죠. 이제 예.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몰랐을까요? 지금 몰랐다고 지금 하태경 의원이 어제자인가요? 그저께자 예. 방송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걸 숨겨서 예.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용산으로 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방송을 그것은 했는데 하태경 의원이 전혀 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문재인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1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이것을 정하면서 국토부 고시로도 고시가 되고 여러 번 또 그동안 공청회도 있었습니다. 아 2010년 예. 국토부 고시가 됐군요. 예, 됐고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때 또 확장하면서도 고시가 되고 공청회도 이어졌었고 문재인 정부 2020년에 줄이면서도 공청회도 하고 고시가 되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용산공원 계획이라든가 또는 용산기지 이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태경 의원님은 이것이 마치 문재인 정부에서 밀실에서 이루어졌다 뭐 이런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쪽에는 저희가 예.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공청회나 공시가 된 것은 공적인 자료로 나와 있는 거니까요. 네. 국토부 고시하고 국토부 공청회가 있었네요. 네. 그러니까 숨겼다는 건 사실이 아니고 네, 전혀 사실이 아니죠. 네.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지 하태경 의원 측에 제가 그리고 제가 이것은 물어보겠고. 우리 당 차원에서 TF를 구성을 해서 4월 18일 날 종합 문제점에 대한 책을 발간을 했어요. 한 10개 이상의 문제점, 그중에 한 문제점, 이거 제가 계속 이런 것들은 언론에서도 제기를 했었던 문제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한미 간에 뭐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실 바로 옆에 외국군 부대가 그 대규모로 주둔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없으니까 네. 옮기긴 옮겨야 되겠고 그 옮기는 협상을 지금 진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감청 위험도 있고 상징적인 의미로도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아쉬운 거니까 우리가 또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잔류기지에는 우리가 비용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잔류기지는? 그런데 이전이잖아요. 이거는 이전. 예. 현재 잔류기지가 만들 기존 계획 있잖아요. 예. 드래곤힐 부근은 예산을 최소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드래곤 호텔 그대로 이용하니까 일부 사무실만 지으면 됐은 문제거든요. 그런데 부지를 다른 데로 이전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왜냐하면 드래곤 호텔과 같은 새로운 호텔도 지어줘야 되니까 드래곤 호텔 같은 호텔을 현 수준대로 지어준다면은 한 3천억 이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또 되는 것이죠. 호텔만. 예. 땅값은요? 땅값은 뭐 제외하고라도 그래서 지금 지난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드래곤 호텔을 이전시키고 싶었는데 먼저 요구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니까 예산을 최소로 하는 범위에서 드래곤 호텔과 국방부 담백을 같이 하면은 또 국방부하고 합참이 있던 시절에는 협의가 또 쉽지 않습니까? 군 시절이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간 경우는 사항이 다른 것이죠. 완전히 달라져요. 네. 그래서 그러면 졸속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미군이 요구하는 수준의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반 시설, 전기통신도 있어야 건물 모든 게 있어야죠. 전기통신, 통신망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그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민간 피해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어디를 대체지? 아마 다른 지역은 땅값을 새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제가 봤을 때 용산 기지 내 제 북단에 있는 그 후암동 지역 후암동이요? 예, 후암동이면 용산
고등학교 옆에 보면은 거기가 용산 기지 북단 지역입니다.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예, 미 대사관이 그리 들어오도록 지금 예정이 돼 있는 미 대사관? 예, 그 부근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 대사관은 그럼 어디로 갑니까? 미 대사관도 짓고 그 그 근처로? 옆에 부지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그렇게 땅값 굉장히 비싼 건 아니에요? 그렇죠. 땅값도 땅값이지만은 저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후암동 지역이 개발이 되도록 했는데 개발이 또 많이 제한이 되겠죠. 이 비용도 적자에 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아마도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금액이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전혀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졸속으로 마스터 플랜 없이 종합 검토 없이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노정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한미 갈등 요소도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합의된 것을 또 합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갈등 요인이 되겠죠. 예. 좋은 자리에 돈을 많이 주고 보내면 가겠죠. 네. 근데 이제 그 예상치 못한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건물만 3천억이요? 예. 네. 땅값에 기반 시설에 전문가들 의견을 제가 들어보니까 현 수준의 드래곤 힐 호텔을 만든다면 한 3천억 이상. 호텔만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이제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비용도 한번 정산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대장님하고. 네. 의원님하고. 지금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그 비용 문제는 예. 다시 한번 보실게요. 네, 예. 이건 전혀 새로운 게 등장한 것이고 네.